야, 나 이 책들 보니까 진짜 추억이 떠오른다. 내가 옛날에 그 북카페 맨날 다녔었다고 했잖아. 거기서 이 책을 진짜 중점적으로 읽었었던 책인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읽고 싶은 책이 항상 막 맨날 없어. 오늘은 초등 독서의 종합편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초등 6년 학년별로 어떻게 독서를 하면 잘 유지되는지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책 보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책에 푹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중요한 점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진짜 독서만 잘해도 앞서가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일찍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만 해도 그 스마트폰을 초등 중학년 이상은 되어야 사줬는데 요즘 카페든 바뀌든 한번 돌아보세요. 초등 1학년 아니 미취학 아이들도 핸드폰을 보거나 패드 등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유아도 패드를 보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도 부모도 잘 참고 책을 보는 경우라면 정말 쉽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책을 먼저 선택하고 꾸준히 책을 보는 아이라면 문해력, 이해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월등해집니다. 당장 초등의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분명 그 잠재력이 폭발되는 시기가 오고요. 지난 10월에 발표된 이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보셨죠? 이제 국어가 뭐 관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과학, 사회에 걸쳐서 전 영역의 지식을 고루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책을 통하면 어떤 분야의 지식이든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높아지니까 독서든 학습이든 속도가 달라집니다. 초등 기간 중 독서를 3학년, 4학년부터는 점점 소홀히 하다가 5, 6학년이 되면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서를 초등 내내 잘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시는 이 책들의 첫 번째 답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의 선택입니다. 저는 도서 선택이야말로 독서를 유지하는데 절반의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좋은 도서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도서는 무엇일까요? 제가 시공주니어의 이 문고들을 좋은 도서 중에서도 더 좋은 도서로 사실 꼽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책들은 고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책의 이야기가 훌륭하고 또 문장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재밌다는 것이죠.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가 섞여 있는데 특히 해외 작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린 스토리가 뛰어난 책에 주는 뉴베리 수상작을 비롯해서 나라별로 유명한 작가들의 책과 수상작들로 구성된 그런 문학도서 시리즈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곤 하는데 초등 기간 동안은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보다는 분야의 구분 없이 다분야 독서를 하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문학서를 충분히 읽으면 좋은데요. 문학을 읽다 보면 사회, 역사, 예술, 경제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무엇보다 장문 읽기 자체가 독해 능력을 뛰어나게 하기 때문이죠. 초등 1, 2학년에는 이렇게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두께가 비교적 얇고 안에 글자도 크고 또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새로운 단어 수도 적은 책을 고릅니다. 3학년에서 4학년의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이 단계에서 넓게 독서하고 이 얇은 책을 많은 양을 읽어서 완독한다는 성취감도 맛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공주니어 문고 레벨 1에서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관심 갖는 주제, 인지 발달에 맞는 소재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시리즈를 여러 번 읽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은 책은 읽다 보면 그 쓰여진 글과 어휘 선택 자체가 좋고요. 내용이 탄탄하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감동이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 성인 문학책도 읽어보면 이 책 정말 좋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이 독서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책을 선택해서 이어주면 그 가치를 아이가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초등 내내 독서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좋은 책의 선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기부여, 즉 책에 푹 빠지게 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책에 빠지는 계기가 처음에는 사실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어떤 책이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또 어떤 동물을 좋아해서 그 동물이 주인공인 책을 찾아보게 되다가 빠지거나 또는 학교에서 친구가 보는 책이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어렵게 빌린 책을 사랑하게 되거나 뭐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인위적으로 사실 계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 계기들은 우연히 오기도 하고 또는 의도한 것이 먹힐 때도 있죠. 시공주니어 문고레벨 2와 3에서 그 위대한 작가 로알드 달의 여러 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 작가의 책을 하나 접했는데 그게 좋아서 또 그 책을 가지고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애정이 깃들어서 그 작가 책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이 작가 책 중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읽으면서 초콜릿 가게를 직접 열어보고 초콜릿 공장을 설계해보는 놀이들을 하면서 두 아이 모두 이 책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이후 로알드 달의 책은 거의 다 읽게 되었어요. 추억이 담긴 책이 아이에게 그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게 하는 동기를 일으켜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살롯의 거미줄은 하찮은 사실 미물로 보이는 거미와 아기 돼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2번을 읽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읽을수록 감동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자연 관찰로 거미를 아이가 먼저 접했다면 다리가 몇 개인지, 습성이 어떤지, 거미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딱딱하게 배웠을 건데요. 이렇게 문학서로 거미를 접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와 감정, 아주 사소한 생물의 소중함을 먼저 배우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특히 국어 교과서 뒤를 보면 이렇게 수록도서와 연계도서들이 나옵니다. 담임선생님이 수록도서 한 권을 읽어주었는데 그 책이 반 친구 모두에게 최애 책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함께 들어서 같이 감동을 느껴서 여운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시공주니어 문고레벨의 이 도서 중에서 많은 도서들이 교과서 수록도서이거나 연계도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이는 더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평생 책에 푹 빠지는 경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등에 책에 빠지는 즐거움을 꼭 느끼도록 계기를 어떻게든 만들고 그 계기들을 통해서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해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책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특히 이런 좋은 문학책으로부터 깊은 울림을 갖게 됩니다. 초등 1, 2학년에는 엄마가 읽어주고 북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초등 3, 4학년에는 작가나 시리즈물로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이어가면서 책이 연결되도록 해도 좋고요. 초등 5, 6학년에는 정체성이나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당 주제에 맞는 책을 골라서 책에 빠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내내 독서하게 하는 방법 그 3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뻔하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뻔하지만 중요한 이 방법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이가 초등 시기에 책을 충분히 많이 읽는 것과 더불어서 이후에도 쭉 독서를 하게 하는 방법은 초등 내내 꾸준히 많은 양의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 저학년에는 그 엄마가 정말 열심히 독서를 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후에 엄마도 아이도 점점 시들해져서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책을 손에서 놓게 되는 것인데요. 책이 재밌으려면 잘 읽혀야 하죠. 그러려면 문해력과 어휘력이 필요한데 이 둘은 모두 책을 읽으면서 쌓입니다. 많이 열심히 읽으면 자연스레 쌓이고 또 그러면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초등 6년 정도 충분히 독서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 성수기와 비수기는 있을지언정 아주 놓치지는 말아야 하는데요. 습관처럼 매일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6년간을 연습하면 어른이 읽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읽으면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독서는 노력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뛰어나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보면 다분야 독서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독서가 현존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둘을 얻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인 김득신 선생의 독서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10살에 글을 깨칠 만큼 굉장히 느린 분이었어요. 무려 5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과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게 된 그런 분인데요. 스스로 이제 글 읽기가 어려워서 같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00번씩도 읽었다고 합니다. 김득신 선생이 이렇게 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읽었던 이유에는 김득신 선생의 아버지가 학습이 느린 어린 아들에게 늘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꾸준히 계속하라 라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마다 다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책에 온전히 빠질 때까지 좋은 책으로 꾸준히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에 빌리려면 없지. 근데 나는 단행본을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좋은 책만 해놓은 게 엄마의 수고를 진짜 많이 덜어준다. 그리고 도서관 책도 같이 병행해서 빌려서 읽는데 도서관 책은 한 번, 많아도 2번 정도 빌리면 다시 빌리지 않게 되니까 반복 독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때부터 있었던 책인데 이 정말 좋은 책들이 진짜 시대를 초월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치. 지금 추천한다고 해도 이런 책 리스트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이게 고전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져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살아남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왜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렇게 책상에 최근에도 거실에 이렇게 깔아놓고 다시 읽고 싶은 거 한 번씩 읽어본 책 중에 또 읽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제목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가지고 제목 각자 하나씩 들고 읽는 거야.